네, 안녕하세요. 서영곤의 투자일주입니다. 네, 제가 주중에 영상을 하나씩은 올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건강 상태가 조금,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오늘 일요일 날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거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못 올렸거든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올렸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제일제당입니다. 최근에 뭐 K푸드가 굉장히 열풍이죠. 뭐 삼양식품이 대장주로서 어떻게 보면 치고 나가고, 그 이후에 삼양식품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번에 예전에도 뭐 실적이 좋았지만 이번에 굉장히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양식품이 먼저 대장주로서 치고 나갔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좋은데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죠. 대상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대상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또 베트남 쪽 그쪽에서도 진출을 했고요. 그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대장주는 CJ 제일제당이거든요. 그래서 제일제당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K푸드가 열풍이고 어디 보면 그 전에 이제 뭐 상임식품 그다음에 예전에는 뭐 농심, 오리온이 예전 상승장에서는 식품주가 급등을 했을 때 예전에는 오리온, 뭐 농심 이런 애들이 좀 대장주로서 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이제 뭐 삼양식품이 먼저 치고 나갔고요. 그 이유를 그 뒤를 이제 뭐 대상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워낙 무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대장주는 뭐 매출의 기준으로 봤을 때 1등은 아직도 CJ 제일제당이거든요. 압도적으로 1인데 아무래도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해외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해외에서 어떻게 보면 해외 집중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 국내에서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삼양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외에 올인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농심 같은 경우는 국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그런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해외 진출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삼양처럼 어떻게 보면 해외 몰빵은 아닌 거죠. 국내에서 이미 그래도 1위를 계속 탄탄히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라면뿐만 아니라 라면도 1위지만 스낵 쪽에서도 1위잖아요.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는 국내가 이미 탄탄한 상태고 매출이 탄탄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해외를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 성과가 났지만 그래도 그렇게 뭐 뭔가 임팩트가 폭발적이진 않았다는 부분. 하지만 삼양식품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뭐 점유율이 높거나 이랬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해외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또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한 게 이제 먹히면서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한류랑 어떻게 보면 엮여서 가파르게 상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비중이 다른 종목, 다른 업체에 비해서 높다는 점, 그게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의 주가의 급등의 영향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식품 쪽에서는 1위 회사이고 가장 큰 우량주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압도적인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금 글로벌 현지화에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대장주로서 오랫동안 우량주로서 식품 대장주로서 K푸드 대장주로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K푸드 이런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탑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가장 우량주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 삼성전자처럼 그 다음에 뭐 자동차의 현대기아차처럼 이렇게 쭉 꾸준히 가져갈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해외 비중이 48%,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미국 비중이 미주 쪽 비중이 39%, 거의 뭐 미국 쪽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만두가 1위고요. 네, 만두 1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41.9%입니다. 점유율이. 그리고 지금 미국 피자 같은 경우도 20 지금 20.1%로 이것도 1위를 차지했어요. 피자는 원래 아니었는데 피자까지 이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위를 차지했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1위라는 또 그런 또 뭐랄까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종 대장주로서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자리를 좀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자 같은 경우랑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냉동 만두, 피자 이런 쪽 이제 압도적인 1위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두는 압도적인 1위, 그 다음에 피자는 이제 1위에 성공을 했다. 1위에 등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도 뭐 호주 지역도 그렇고 유럽 지역도 그렇고 이런 쪽도 지금 유통 채널을 이제 점점 넓히면서 그렇게 장악을 하고 있다. 성장을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원재료비 하락에 대한 부분 마진도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또 아무래도 외식 쪽이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인건비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뭐 이제 식자재도 오르고 다 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식 산업, 외식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 직접 밥을 해 먹는 그런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월마트의 실적이 증가를 하는 부분, 오히려 이제 집에서 밥을 해 먹으면서 그렇게 월마트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맞물려서 CJ 제일제당 같은 이런 냉동식품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점점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뭐 요리를 해 먹는 사람도 많아지지만 이런 냉동식품이나 이런 걸 사와서 집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간단하게 조리를 해서 먹는 그런 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식이 점점 줄고 이런 게 좀 간편식이 좀 늘어나고 있다. 뭐 직접 이제 국물이나 이런 것도 만둣국이나 뭐 육개장 이런 것도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데펴서 먹는 정도, 예, 요 정도의 음식들이 늘어나고 있다. 간편식이 점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보셔야 되고 그런 쪽에서 강자가 또 제일 제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도 좀 성장성이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외에 뭐 바이오 쪽 이런 쪽도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설탕 같은 경우도 원재료 이제 설탕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원당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게 이제 좀 안정화된다. 그래서 안정화되면서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부분 이런 거 일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일단은 뭐 다른 거는 나중에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수익성에 대한 부분 그거는 일단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CJ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대주주 외에 우호 지분까지 해서 45%가 국민연금이 11%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는 2% 정도. 자사주가 조금 이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아무튼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지분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를 하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보시면 최근에 원래는 이제 뭐 기관 외국인 같은 경우가 꾸준히 매집을 한 상태였고요. 지분을 늘려가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는 기관이 좀 가파르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최근에는 기관까지 매수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다른 지금 K푸드 업체들 식품주들이 급등을 한 거에 비해서는 얘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못 올랐어요. 일단은 뭐 매출에 대한 거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나쁘진 않습니다. 작년에 조금 줄긴 했지만 나쁘진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다시 이제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뭐 작년에 실적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수평적으로 못 오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는 이제 올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미국에서 이제 안정화되고 수익성이 이제 좀 개선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그리고 일단은 뭐 미국 1위잖아요. 피자도 그렇고 만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또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산 가치만 해도 지금 뭐 44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44만 원 이상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자산 가치도 못 미치는 PBR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뭐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0.88밖에 안 돼요. 지금 올랐는데도 0.8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격대다.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배당도 1.4% 정도 일단은 배당도 소폭이긴 하지만 1.4%긴 하지만 일단 배당도 들어간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나쁘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현재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잠시만요. 일단은 차트를 좀 보면 현재 뭐 조금 올랐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K푸드 식품주 전체가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식품주가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추세적으로 조금씩 상승을 했지만 급등까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즘 목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40만 원 밑에서는 그냥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일단은 뭐 보시면 한 39만 원? 39만 원 정도 요 지금 39만 원 라인이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만 40만 원? 40만 원 밑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9만 3천 원? 뭐 요 정도? 3,500원? 4천 원? 요 정도 라인부터 39만 4천 원 라인부터 한 40만 원 라인까지는 그냥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당연히 50만 원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50만 원까지는 40만 원 밑에서 매수해서 50만 원에 파는 엑시트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예요.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뉴스가 나오면서 그렇지 않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추세적으로 완만하게 계속 상승 우상향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냥 우량주기 때문에 이 종목은 부담 없이 그냥 가져가셔도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항상 제가 급등하는 종목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좀 쭉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방향으로 가서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 보통 대부분의 종목들은 우량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좋은 쪽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기아차, 현대차,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뭐 지금 제일제당 뭐 대상,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서현이와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우량주 같은 경우는 그냥 좀 꾸준히 가져가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거 외에 뭐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그냥 꾸준히 가져가시면 되고요. 하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알테오젠이나 아니면 뭐 리가캠이나 뭐 이런 애들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물론 오스코텍도 그렇고 유한양도 그렇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어요. 예. 셀트리온도 아직 못 가고 있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셀트리 부러진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일단은 좋은 종목들은 추세가 이탈하지 않은 종목들은 그냥 꾸준히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세가 꺾였다 그런 종목들은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이게 매수에 대한 추천이 아닙니다. 제가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직접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